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저시급 상승과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강화, FTA 관세 특례법 개편 등 광범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5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사석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대화 중에서 얻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들도 상식도 얻고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어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5년도에 더 많은 것들 좀 주시고요. 우리 변호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015년 이제부터 새롭게 달라진 제도나 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서 뭔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 중심으로 좀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이제 금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 시급이 5,5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시 승차 거부가 많이 이제 문제도 됐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특히 이제 아주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으면 거리가 짧다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결국 승차 거부를 당했는데 앞으로는 승차 거부를 하면 이 삼진아웃제가 시행돼서 3년 내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했다 하면 그 운전사의 그 택시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 그렇게 되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만취한 그 승객일 수도 있고 도저히 태울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일흥은 승차 거부하면 하여튼 그 기간 내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격 취소가 되니까 이제 승차 거부는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질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연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담배 피우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모든 식당에서는 금연이 이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조그만 식당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금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분들은 따로 어떤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마련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네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또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는 게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주차 요금이 이제 부과되는데 임의로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막 부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요금도 부과하고 이제 결국 견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금년부터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아도 주차하면 최소 4시간 정도의 주차에 해당되는 주차 요금이 그냥 부과됩니다. 아, 그렇게 돼 자동적으로요?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잠깐만 주차해도 그리고 그 부과된 그 부과금을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4배의 또 이 가산금이 또 붙어요. 그리고 그 돈도 결국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압류하고 체납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최소가 7,200원인데 6m짜리 대형 차량 있죠. 이런 차량은 2개 구익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넓게 차지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14,400원이 되죠. 근데 이건 미납하고 14일이 지나면 그러면 주차 요금 14,400원에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57,600원 합하면 72,000원이 부과되죠. 그러니까 거기 부정주차 한 번 잘못하면 7만 원이 부과되고 그렇게 되네요. 안 내면 나중에 압류돼서 결국 체납 처분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압류 조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죠. 뭐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잠깐만 이렇게 대야겠다 하고서 됐다가 그렇죠. 아주 큰 코를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운전면허 시험이 좀 어려워지게 됐다고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는 운전면허 취득한 지 1년 미만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가 실제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발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실제적으로 필기 시험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기능 시험도 이제 어렵게 이제 할 걸 이제 금년 1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능 시험이라는 게 외워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외우기식 시험 그런 것들은 좀 결국은 폐기하고 실질적인 운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런 분에게 이제 운전면허를 주도록 그래서 도로 주행 시험도 이렇게 외우기식 시험 그거는 이제 삭제하고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안전의식의 미비예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차선은 생명선이다. 그리고 이 보행자 이 보도에서는 사람이 없고 차가 없더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 신호에 따라서 서는 그런 그 운전 안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 없으면 융통성 있게 그냥 걸어가는 걸 융통성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가령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로 인한 그 파급 이게 얼마나 커요. 그 가족이라든지 남아있는 가족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그 법규에 대한 그 준수하는 그 준법 정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점을 정말 더 강화해서 그래서 한다면 결국 1년 미만의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결국 사고가 발생이 적어지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기능 시험을 필기 시험을 강화하고 나서는 1년 미만의 그 운전자들의 그 교통사고 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기능 시험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준법 정신 법규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도 강화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결국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아주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의 깊은 제도 시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특히 사고는 그 안전벨트를 안 매면 한 80%가 중상이고 9% 정도가 사망되는 이 사고율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도 뒷좌석까지 다 매는 그런 습관이나 계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제 자동차 회사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시키는 걸 의무화시키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그래서 안전벨트.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의무는 아니었었나 그렇습니다. 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차들이 있기에 뭐 의무인가 했는데 이제 고급 차들은 그게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의무화시켜서 이제 그걸 전부 모든 차들에게 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배상 받을 때도 벨트를 안 매면 사고 발생이 벨트를 안 매서 더 많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 과실을 인정합니다. 본인 과실로. 그래서 사고가 나서 1억 원의 배상을 받아야 된다면 본인이 벨트를 안 매면 10%에서 20% 공제합니다. 그러면 벨트 안 맨 걸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그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벨트를 매는 것이 사고를 더 크게 만드는 후유증 이걸 막을 수도 있고 또 배상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회사의 경고음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의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전벨트 맨 사람만 아주
치도 않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정말 생명벨트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이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개 수수료죠. 부동산 이제 집을 매수한다거나 또는 전월세를 구할 때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중개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금년부터는 한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물론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거를 감안해서 반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3억 원에서 6억 원짜리 집을 매수할 때 중개 수수료는 그동안 0.8%였는데 0.4%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9%에서 0.5% 이하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경우에도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이런 정도의 경우는 0.8에서 0.4%로 수수료가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이제 부동산 3법 이게 건축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데 초과이익을 환수시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해서 재건축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그 건설 경기가 만약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 만드는데 좀 어려웠었는데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구매자로서는 그래서 분양가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공급자로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에게 주택 분양을 3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이제 특히 이제 관심 두는 거는 그 주택 청약도 금년 3월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세대주한테만 청약권을 줬죠. 근데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서 무주택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편리하게 이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취업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입사 서류들이 옛날엔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돌려주게 됐다고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에 의하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그 입사 원서를 뭐 100장씩 내도 한 군데에서 면접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그 서류를 전부 냈으니까 그걸 돌려받았으면 그걸 다시 낼 수도 있는데 조금만 고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했죠. 사진 찍으면 뭐 사진값만 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는데 자기 개인정보가 도처에 그냥 퍼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보호하고 또 이걸 돌려받음으로써 그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이 안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이 사용자는 이거를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취업 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폐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이 입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받았다가 이것은 다시 돌려준다라는 걸 이제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제출했던 입사 서류들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되는군요. 뭐 그런 원서라는 것이 입사뿐만이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서 입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해당이 없나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채용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은 아니지만은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9월 학기제 도입이 참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제 9월 학기제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은 결국 국제 기준에 맞추면 유학생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의 교육을
받아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창조적 소수 또 창조적인 그 엘리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 교육이 연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9월 학기제인데 저희는 3월 학기제라 이게 서로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국제화에 발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9월 학기제 도입이 계속 주장돼 왔고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그 몇몇의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 9월 학기제로 바꾸면 이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고 사회적인 혼란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를 위한 제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예전에 신정 때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외 교류하고 뭐 무역하고 할 때 신정에 맞춰서 이고 구정에 한 며칠씩은 그 기간에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정으로 한번 바꿨었죠.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근데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정으로 돌아왔고 여기는 하루만 쉬고 이렇게 구정으로 돌아왔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경우하고 좀 달리 과도기만 지나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좋다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과도기 동안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모든 게 9월에 시작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니 아니면 다른 축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많이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